어. 오히려 스몰캡이 변동이 나서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있어. 그런데 확률이 좋으냐 좋다는 좋아야 된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지. 우리가 시장이 역배열되면 이게 아주 이걸 여러분들 기본으로 아셔야 돼. 종합주가지수 거래소나 코스닥이 시장 지수의 움직임이 역배열이 됐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응? 일봉에서 역배열이 됐다는 건 뭡니까? 매도세가 반등하면 많아진다는 거야. 이렇게 정배열일 때는, 이렇게 정배열로 올라갈 때는, 이런 식의 정배열로 올라갈 때는 조금만 호재해도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조금만 호재해도.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서는 단기 매매를 병행하는 거야. 그런데 종합주가 지수가 역배열이 되는 순간엔 뭐해? 단기 매매를 조심하면서 움직여야 돼. 왜? 조그만 악재에도 밀려 들어오니까, 밀릴 확률이 높으니까. 그게 투자 심리야. 수급이고. 그래서 내 종목 섹타의 섹타 부분에 있어서 종합주가 지수와 내 종목, 그죠? 내 종목이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 주봉과 월봉이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일봉의 역배열은 잘만 사면 제일 싸게 사는 시점이 되는 거야. 어제도 우리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교육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술적인 차트로 한두 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자, 이 음봉이 나왔어. 그죠? 이 음봉이 나왔어. 여러분들 기술적 차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했던 분들은 이 음봉 나오면 뭐예요? 이 양봉 장악형이잖아. 어? 다 매도해야지. 그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 음봉을 맞았어. 그것도 장대 음봉, 종가상 저점인 음봉. 그럼 다 매도해야지. 그런데 시장 어때?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죠? 기술적 차트는 보완적 역할인 거야. 보완적 역할. 맹목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럴 수가 있고, 뭐해? 반대로 여기서는 안 그렇잖아.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쭉쭉 밀려 내려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구역에서의 기술적 차트뿐만이 아니라 기술적 차트 이 봉을 만들었던 요소가 뭔지, 그래서 시황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시황과 기술적 흐름을 접목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려면 뭐해?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지? 그리고 그 섹터나 종목을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시장 섹터가 어느 쪽에 움직여지는지, 대장이 잘 보셔. 대장 없는 시장 주 흐름을 갖고 가는 경우에는 없어. 뭐냐? 자, 2차전지가 오를 땐 2차전지 섹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먼저 이야기하면, 1월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 연초에 눈여겨봐야 될 테마 몇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로봇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왔잖아.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로봇. 응? 이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게 1단 상승하고, 그지? 그리고 2단의 상승 부분을, 이 폭만큼을 얘가 오버슈팅 하면서 움직였다. 그게 삼성의 지분 투자와 연관된 부분을 함께 갖고 가면서. 그죠? 이렇게 큰 마디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조종이다. 이게 3월 먼저 들어온 거야. 그 다음에 인공지능, 셀바스 AI부터 시작을 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죠? 걔네들이 올라오면서 3월 중순에 고점 만들었잖아. 얘네가 로봇이 먼저 출발했고 1월 2일부터 출발을 했고, 얘네 셀바스 AI는 1월 중순부터 출발을 했고, 그죠? 인공지능이 두 번째로 들어온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예요? 2차전지 양극재를 비롯한 에코프로. 이게 세 번째 2월달부터 들어왔다. 그래서 4월 중순에 고점이 나올 거다. 그럼 미리 다 예상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
그 공백을 지금 뭐에 대장인 JYP보다 먼저 들어왔었던 애들, 얘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기관놈들이 줄기차게 팔았지. 그죠? 그 전에 먼저 들어왔던 게 하이브. 응? 저는 SM이나 YG엔터는 경영인자들의 도덕적 이 부분 때문에 뭐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응? YG엔터도 세게 들어왔지, 그지? 그래서 제가 JYP 방송 들은 분들한테는 맨날 제가 JYP 했을 거야. JYP 보셔야 된다고. 자, 이제 그런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보자고. 그죠? 이렇게 이제 주도 흐름을 보이는 주도 섹터의 움직임. 저는 오늘 반도체가 하이닉스가 올라도 반도체를 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섹터 공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누누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야. 전 공개방송을 해서 따로 준비하지 않아. 이미 3, 4월 달에 다 방송했던 내용들이라고.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 이후 공개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아까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요하고 수출 국가인 부분에 있어서 이 중요한 흐름을 갖고 간다. 그 기본. 그죠? 그 흐름 속에서 먼저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수입이나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장 롱숏 펀드에 의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매출이나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봐. 저는 여러 가지 여건 부분 이건 누누이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고, 차라리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의 바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될 수가 있지만 반도체 소부장은 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야.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반도체 소부장이 누구? SNST. 그리고 파크 시스템. 몇 개인데 그것도 안 한다, 저는. 그 정도가 매매해 볼 만한 종목군인데 안 한다. 왜? 업황 자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붙잡아 놓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 한미일 공조 강화, 그 속에서 일본이 규제했었던 화이트리스트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로 가게 되면 저는 반도체 소부장의 매력이 그닥 좋을 일이 별로 없다고 봐. 그래서 반도체 쪽은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4월 달에 품목별 지역별 수출액 이거 얘기하면서도 계속 이야기하잖아. 그죠? 자동차. 자동차 수출이 가장 좋다. 그거대로 지금 주가가 현대 기아가 세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눌림 줘서 88,500원 이하 88,000원 이 부근 21일 평선 근처 들어올 땐 기아 관심 가져야 된다. 왜? 2012년 5월 2일 날 84,500원이 최고점이었었는데 그때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훨씬 더 높다. 그럼 뭐해?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다소 느린 게 부담이긴 해도 더 떨어질 일은 크지 않다는 거야. 대형주 중에서는 기아차 부분, 그죠? 88,500원 이하 88,000원 요 라인 부분에선 매수해도 된다. 그게 뭘로 보여주는 거냐면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률 그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아의 옛날에는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했지만 아우가 형보다 나을 수 있는 기반을 기아가 충분히 만들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죠?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파는 도요타 영업이익률 5.3%. 기아가 벤츠에 맞먹는 12.1%. 그죠? 전기차 전환 속도만 빨랐다면, 그죠? 지금 2차전지보다 기아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2차전지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기아 해도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죠?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공통점들이 있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의 공통점들, 섹터상 공통점들,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의 공통점들 전부 다 중국에서 매출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돼. 응? 이 얘기야, 이 얘기.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 응? 엔터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응? 중국에서의 화장품도 마찬가지야. 중국에서 공급망이 가속화돼서 했던 게 아니라고.
미국 공급망 가속화의 미국 쪽, 동남아 쪽 이런 쪽에 그러니까 중국의 매출 규모가 작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실적과 성장을 이뤄내는 부분 왜 앞으로 계속 그럴 거니까. 응? 그래서 계속 작년부터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게 프렌들리 쇼어링으로 간다. 프렌들리 쇼어링으로 가니까 중국 쪽에서 사업을 하고 중국 쪽에 소비 진작 이것만 바라보는 기업들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응? 미국 쪽 유통망과 미국 쪽 공급망, 미국 쪽 투자 그리고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에 투자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쪽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야. 기본 베이스. 지금 엔터가 그죠? 중국에서 막 난리쳐서 매출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 자동차 마찬가지지, 그죠? 중국이나 러시아 거기서 차가 잘 팔려서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이제 다 공통점이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거 이전에 돌직구 타임에서 이야기했었던 모든 섹터의 공통점. 그래서 걸그룹 거기에 JIP, 북미 걸그룹 론칭 확대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 풍력 부분도 마찬가지지. 그죠? 이제 G7 정상회담에서 뭡니까? 해상풍력. 육상풍력이 아닌 해상풍력과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될 거다. 해상풍력 관련주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응? 그건 여러분들이 종목 찾아보시면 돼. 이후에 한번 보자고. 그리고 에너지 생산에서 유통으로.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드렸잖아.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그죠? 이쪽 라인도 신재생에너지가 투자가 증가하면서 그건 서방 국가뿐만이 아니라 미국. 아까 이야기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땅 까는 소리도. HD 현대인프라코아나 HD 현대건설기계나 옛날 같으면 굴삭기 이런 쪽이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춘 거냐면 중국의 SOC 투자 그러니까 중국 지역의 경기 부분 이게 성장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실적이 증가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별 볼 일 없는데 미국이나 서방 지역 동남아 지역에 그리고 이 중동 이쪽 라인에서 지금 실적을 뽑아 올리는 거예요. 중국 쪽은 다 안 좋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기차의 전환 속도가 빨라질 거고 그 전기차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에서 에너지원의 포커스는 풍력 쪽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태양광 풍력 원자력이 있다면 풍력 쪽 포커스가 가장 세고 그런 에너지원 부분에서 생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던 부분이 유통으로 가고 유통 송배전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 송배전망이 증가하는데 뭐에 땅 깔아야 되잖아. 땅 깔아야 되잖아. 그죠? 송배전망 기존 송배전망을 바꾸든 새로운 설치를 하든 그러면 땅 깔아야 되잖아. 갈아엎어야지. 그죠? 그래서 건설 장비 이쪽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전기차하고도 연관 있고 신재생 에너지 쪽 라인도 연관 있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연결되는 거라고. 그게 뭐? 미국은 1980년대까지밖에 SOC 투자를 안 했어. 응?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라도에 그죠? 전기가 태양광 남아돈다는 소리 이야기 들었잖아. 그런데도 뭐예요? 전력 과잉 생산 부분을 인구 밀집 지역에 보낼 수 있는 전력망이 없기 때문에 남아도는 전기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야. 미국은 더 심해. 응?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나 전기차 부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송배전망을 바꿔야 되고 그 바꾸는 데 있어서는 땅을 깔아야 되지. 이해되죠? 응? 거기다가 지금 트리키에 선거하고 트리키에 지진 나고 뭐 했는데 그 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아직도 뭐 끝날 기미가 없으니까 걔네 쪽 수요는 두 번째 친다 해도 그런 부분들이 함께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새로운 투자 흐름 부분이 가는 거라고. 그래서 HD 현대인프라코아나 HD 현대건설기계, 두산바켓 이런 쪽 라인 중에 내가 어떤 종목 부분을 더 실적 우위와 성장 우위로 바라볼 거냐. 그건 여러분들의 목. 그죠? 그건 여러분들의 목. 저는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을 하고 하는 부분을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현대인프라코아도 뭐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추세 파동을 타는 거예요.
여러 종목을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응? 개인 투자가 특히 초보 투자가일수록 제대로 된 종목을 잡아서, 그지?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군을 잡아서 많이 올라오면 비중 조금 축소했다가, 그지? 다시 내려와서 추세 하단 부분에 들어오면 비중을 다시 늘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맨날 종목 욕심내고 맨날 새로운 종목 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의료종밀에 이야기했듯이 의료종밀에서 난 덴티엠을 가지고 할 거냐, 클래시스를 가지고 할 거냐, 네일을 가지고 할 거냐, 그죠? 맨날 제가 이뻐질까 하면서 여러분들께 돌직구 타임 이후에 매번 이야기했잖아. 이뻐질까? 이빨도 이뻐질까에 하나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서 JYP 하면서 YG엔터하고 하이브하고 이러지 말고, 그 중에서 나는 JYP를 선택을 할 건지 하이브를 선택을 할 건지, 그 종목의 비중 10% 20%를 가지고 롤링을 하는 거예요. 파동을 이용해서. 그러려면 뭐해?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 분석을 다 겸비하고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지. 그죠? 이런 흐름 부분들을 갖고 가면서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게 지금 2차 전지다. 그죠? 연 33% 성장. 그런데 연 33% 성장하는데 왜 5월달에 이렇게 조정받냐? 400% 올라왔으니 50% 조정받아도 되지. 그죠? 400% 올라왔으니 50% 조정받아도 되는 거지. 그걸 어느 시점에 어느 타겟에 살 거냐 하는 건 기술적 흐름으로 갖고 가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북미 배터리 과잉 온다?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아직은. 응? 생산량, 생산 시설을 구축을 해도 수율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리고 2032년 신차 67% 전기차 전환 목표를 하게 되면, 그죠?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 해에 팔리는 전기차 2025년도에 어느 정도 규모의 판매가 될 거냐, 그 속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은 몇 프로 정도로 가정을 할 거냐, 거기에 새로운 성장 산업의 동력을 갖고 있는 산업에 프리미엄을 얼마를 줄 거냐,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하면서 실적과 성장, 거기에서 행여 2025년, 2030년으로 넘어갔을 때 과점 체계를 형성했을 때, 그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몇 개가 될 거고, 그 몇 개가 되는 데에서 경쟁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은 어느 기업일 거냐. 마바라 같은 바보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그죠? 성장 산업을 1년 단위로 끊어서 저평가니 고평가니 하는 그런 바보스러운 얘기에 현혹되지 말고, 성장하는 산업은 1년 단위로 끊으면서 실적 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들. 응? 경기 민감주나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는 산업은 1년 단위의 실적, 매출, 영업이익이 중요해. 그래서 PER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성장하는 산업은 지금 무진장 공장을 짓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EBITDA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걸 바라본다는 건 결국 뭐해? 처음 들어가는 공장을 건설하면서 공장 비용이나 거기에 관련된 수익을 잡기 위해서 2, 3년 동안 뭐해? 비용이 나가고, 그리고 그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바로 터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규모의 경제가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일정 정도 산업이 성장을 한 그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흐름들이 진행될 때 나중에 주식 못하는 사람들이 실적이 왕창창창 올라갈 때 관심 가지러 들어올 거라고. 그때 파는 거예요. 이 양극재 업체의 성장성에 의문을 품지 마라는 작년 10월에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 그죠? 전기차 전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다. 2차전지 관련주. 양극재 쪽으로만 바라봐라. 여러분들 그러면 이럴 거야. 그죠?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케미칼 LNF를 봤을 때 LNF가 제일 저평가래. 기관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단순 무식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셨죠? 2024년까지는 LNF가 저평가인 거 맞아. 2025년 이후는 저평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심 갖지 말고 다른 쪽 라인을 하는 게 나은 거지. 나머지 쪽은 예전에 다 이야기했었던 내용이니까 요 정도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자고.